지금 이 논문을 모든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이 내용을 꼭 알아야 돼요. 저는 10년차 물리치료사입니다. 아무래도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물리치료사 면허를 받고 생활하면서 좀 많은 디스크 환자들을 만나봤겠죠.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요. 그래서 이 허리 디스크 환자들을 직접 두 눈으로 보면서 이 환자들이 운동을 하면서 어떠한 운동을 하면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는지 그러한 데이터도 저한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토대로 또 오늘 준비한 5개의 논문을 토대로 허리 디스크 환자가 이 운동을 할 때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허리 디스크 운동을 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허리 펴기 운동이라 그러죠.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한테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운동입니다. 허리 펴기 운동, 진짜 이름은 맥킨지 운동이죠. 그래서 이 맥킨지 운동을 허리 디스크 환자가 했을 때 제가 지켜본 결과 어떤 좀 일들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사례는 좀 좋아진다. 나는 맥킨지 운동을 했더니 좀 디스크가 좋아진다라고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케이스를 이야기를 해드리면 맥킨지 운동을 하면은 내가 좀 더 아파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사례가 도대체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며 우리가 운동을 어떻게 좀 방향성을 잡아가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게 이 맥킨지 운동이 왜 이렇게 추천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좀 보면 제가 좀 준비해온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디스크가 좀 눌리면서 좀 보시면은 척추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디스크가 눌리게 되고요. 디스크가 눌리면서 튀어나가고 신경을 누르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디스크라고 하는 현상은 이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죠. 이 허리에서 눌리는 이 신경들은 다리로 가는 신경이기 때문에 다리에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맥켄지 운동이 추천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허리를 펴게 되면 뒤로 나와서 신경을 눌렀던 이 디스크가 신경하고 멀어지게 되면서 통증이 좀 감소되는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신경이 있고 디스크가 있는데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우리가 좀 아파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어요. 근데 신경하고 디스크랑 멀어지면 어떨까요? 그럼 좀 통증이 감소하거나 좀 통증이 없어지는 그런 제일 나이스한 경우들도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허리를 펴게 되면 디스크가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되면서 신경과 멀어지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디스크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리를 펴야 된다. 허리 디스크 환자들은 맥킨지 운동이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그래. 이론적으로는 그래 알겠어. 근데 이게 실제로 디스크랑 신경이 멀어지는 방향으로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알아봐야 될 거는 MRI로 실제로 촬영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MRI로 실제로 촬영했을 때 논문들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허리를 펼 때 디스크는 신경하고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 결과들 그리고 이런 이론적인 배경을 토대로 허리 디스크 환자들은 허리 펴기 운동 그러니까 맥킨지 운동을 하는 게 적합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맥킨지 운동을 할 때요. 이게 실제로 허리 디스크 있으신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를 이제 받아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허리를 그냥 냅다 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좀 건너서 들은 분들이시겠죠. 그래서 맥킨지 운동은 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냐 이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킨지 운동이 사실 참 저는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너무 간단해요. 방법이 너무 쉽습니다. 사실 쉬운 방법들이 제일 좋은 방법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맥킨지 운동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운동을 한번 보면요. 글로 써져 있는 대로 보면 팔을 붙이고 그냥 엎드린다예요. 이게 1단계입니다. 맥킨지를 제가 오늘 총 5단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이게 1단계예요. 그냥 팔을 붙이고 그냥 엎드린다. 그 다음에 심호흡을 하면서 5분간 휴식하는 느낌을
좀 가져가시고 이걸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진행하라. 이게 1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있다는 거는 좀 처음부터 4단계, 5단계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능하면 1단계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난이도를 올려가라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단계를 좀 살펴보면 이래요.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슴팍 아래, 우리 여기 있죠. 여기다가 베개 같은 것들을 대고요. 그 다음에 1단계랑 똑같이 엎드리면 됩니다. 베개를 대고 엎드리셔도 되고, 미리 땅바닥에 베개를 깔아 놓으셔도 되겠죠. 그래서 가슴에 베개를 대고 엎드린 다음에 심호흡을 하면서 5분 정도 좀 휴식을 하고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진행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1단계보다는 2단계가 허리가 조금 더 펴지겠죠. 왜냐면 이 밑에 필로우를 댔기 때문에 베개 같은 거를 댔기 때문에 아무래도 허리가 좀 더 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일 겁니다. 그럼 이제 3단계 같은 경우에는 2단계보다는 허리가 좀 더 펴지겠죠. 아까 같은 2단계보다는 이번에는 몸통을 좀 직접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몸통을 이제 팔꿈치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천천히 팔꿈치로 이렇게 몸통을 세워서 허리를 펴는 게 핵심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몸통에 힘을 줘서 펴려고 하면 안 돼요. 사실 몸통에 힘을 줘서 피게 되면 어떤 오류가 있냐면 허리 디스크를 좀 만드는 원인이 우리가 척추의 압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영상 한번 보시면 이렇게 척추뼈가 내려오면서 디스크를 누르고 이것 때문에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가는 이런 모습이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척추의 압력이라고 하는데 이 우리 등이나 허리에 있는 근육들을 사용하게 되면 이 척추 압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3단계, 4단계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내가 이렇게 스스로 몸통에 힘을 줘서, 그러니까 등과 허리에 힘을 줘서 딱 이렇게 피려고 하면 그거는 조금 오류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류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팔꿈치로 몸통을 들어 올린다라는 것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역시 심호흡을 하면서 30초 정도 유지를 하고 10번 하는 게 한 세트. 하루에 한 세트에서 두 세트 정도 하세요라고 권장이 되고 있어요. 4단계는요. 사실 저는 3단계까지는 좀 괜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4단계는 허리를 너무 많이 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4단계는 추천은 하지 않지만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좀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이제 아까는 이 상태, 3단계는 이 상태였는데 여기서 이제 팔꿈치만 이렇게 피면 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몸에 힘을 빼야 되고요. 큰 유지 없이 그러니까 3단계는 30초 유지를 했었잖아요. 근데 4단계는 올라갔다가 허리가 너무 많이 펴지기 때문에 유지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냥 내려와서 다시 10번 반복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이 너무 많이 펴지게 되는 경우 오히려 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면 만약에 난 이 4단계를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일단 이 호흡의 단계에 맞춰서 조금 진행을 하는 건데 들숨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4단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오랜 시간 유지하지 않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올라갔다가 내쉬면서 내려오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숨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숨을 참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복압이라는 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 복압이 어느 정도는 척추가 너무 많이 이렇게 펴지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방어선이 되기 때문에 척추가 이렇게 많이 꺾이는 동작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저한테 허리 디스크 환자를 이 운동을 시켜라 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같은 방법으로 시킬 것 같아요. 숨을 들이마시고 복압을 높여서 허리가 너무 많이 제껴지는 것을 좀 피하겠다. 5단계 같은 경우에는 선 자세에서 시행하게 되는데요. 선 자세에서 이렇게 손바닥을 허리에 대고 허리를 펴는 이런 동작을 좀 하게 되는데 서 있는 자세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좀 더 커요. 자세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서 있는 자세는 누워 있는 자세보다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좀 보기가
좀 더 쉽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맥켄지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운동은 우선 디스크의 안정기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몇몇 가끔 보면은 사람들이 이 안정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우리가 발목이 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인대가 늘어나면 결국에 이 사람은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활을 운동들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처음부터 발목을 뼈을 때 처음부터 우리가 운동을 하느냐? 못하죠. 이게 막 발목도 붓고 열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얼음찜질하고 소염제 약 먹고 막 이렇게 좀 좀 정확한 처치를 받잖아요. 병원에 가서. 디스크도 마찬가지예요. 디스크가 처음에 딱 문제가 되면 이것을 운동을 시작해야겠다. 실제로 저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어서 좀 써놨습니다. 운동을 바로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는 이야기예요. 발목이 뼈서 퉁퉁 붓고 열나고 난리인데 그 상태에서 발목 운동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딱 되자마자 운동을 한다라기보다는 디스크에 문제가 되면 처음에는 좀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아픈 순간에는 좀 이렇게 허리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시간들을 먼저 갖고 충분히 안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맥켄지 운동이든 다른 운동이든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디스크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좀 통증이 더 이렇게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경우는 안 하시는 게 좋고 통상적으로 말하는 게 맥켄지 운동 중에 허리가 조금 뻐근해지는 정도는 괜찮다. 다시 회복하는데 오히려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신경에 눌려서 이렇게 찌릿찌릿한 통증 있죠. 아니면 다리 쪽으로 통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처음부터 막 4단계, 5단계 해버리는 것보다는 1단계부터 천천히 내 상태에 맞게 조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엎드려서 하는 거 1단계를 먼저 했어요. 1단계를 했더니 괜찮아. 그러면은 2단계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2단계를 진행하면서 괜찮아. 그럼 3단계를 가는 건데 3단계를 갔더니 조금 그래요. 내려오세요, 2단계로. 이렇게 내 상태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단계별로 운동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너무 과한 신전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허리 전만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너무 많이 펴져 있다고 하는 거죠, 허리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허리가 너무 과하게 펴지는 것은 좀 피하는 게 좋을 수 있다. 특히 이제 사람에 따라서 허리가 이렇게 너무 많이 펴져 있는 사람들은 좀 피하는 게 좋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특징적으로 맥켄지 운동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몸통을 쭉 피면은 맥켄지 운동이 허리만 펴지는 게 아니라 목도 펴지고 이 가슴 부분의 흉추도 펴지고 이렇게 허리, 요추도 펴지고 이제 이렇게 다 펴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허리가 이렇게 꺾여 있는 사람들은 특징적으로 이 가슴 부분에서 많이 안 펴져요. 그래서 허리 부분에서 더 많이 꺾으려고 하는 양상이 보여서 오히려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들도 있으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허리가 너무 많이 꺾여지는 거는 사실 맥켄지 운동 말고도 여러 재활 운동에서도 좀 발견할 수 있는데 허리가 좀 많이 꺾여지는 동작이 있다. 아니면 몸통이 회전되는 동작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아까처럼 복압을 좀 잡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허리가 너무 많이 움직여버려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맥켄지 운동 전에 이 복압을 잡는 훈련을 먼저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압을 잡는 것은 이 호흡으로 보통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좀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디스크의 원인은 호흡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어디 교육 가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저한테 재활 받으려고 오시는 고객분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생각보다 되게 탄탄하기 때문에 그거 헛소리야라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디스크의 원인은 이렇게 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눌리는 거를 좀 어떻게 할 때 좀 덜 눌리냐를 좀 이렇게 연구된 자료들을 보면 숨을 잘 쉬면서 생긴 복압이 있을 때 디스크의 원인인 이 눌리는 힘을 좀 제거시켜주는, 그러니까 제거까지는 아니고 이거가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근데 과한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과한 상태에서 좀 이렇게 느슨하게 눌리는 힘을 좀 덜하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숨 쉬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 복압이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가 많기 때문에 사실 과학적으로 디스크의 원인은 호흡이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한 달이 건너면 얘기가 그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우리가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는 이 맥켄지라는 운동 방법과 허리 펴기를 했을 때 왜 디스크 환자들한테 왜 이렇게 이 맥켄지 운동이 추천이 되는지 요거를 좀 알아봤고, 이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방향이 좀 바뀝니다. 맥켄지 운동이 이래서 디스크 환자들에게 추천됩니다였는데, 이제는 맥켄지 운동이 좀 좋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협착증이에요. 디스크 이야기하는데 왜 협착증이 나오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는 병원에 있을 때도 그렇고 센터에 있으면서 또 누가 이게 조언을 받으려고 저한테 물어볼 때 그때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저는 디스크도 있고 협착증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은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주변에서?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제 좀 그러려니 하고 듣는 정도로 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내 허리 안에서 디스크도 있고 협착증도 있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놓고 보면 어, 그런 사례들이 꽤 많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디스크랑 협착증은 근데 완전히 상반되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는 허리를 폈을 때 신경하고 좀 멀어지면서 신경이 좀 안 눌리게 되면서 통증이 감소한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협착증은 조금 반대예요. 협착증은 허리를 구부리면 편해지고 허리를 피면은 신경이 더 눌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허리를 구부리는 쪽으로 운동을 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좀 생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우리 할머님들 시골 가서 할머님들 저도 시골에 살아서 자주 보거든요. 할머니들이 유모차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걸 보면 뭐 물론 허리에 힘이 진짜 없어서 그렇게 유모차를 끌고 다니실 수도 있지만 협착증 때문에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협착증 때문에 허리를 피면 아프니까 그렇게 유모차에 기대서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이제 보행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협착증이라는 게 허리를 펼 때 그 공간이 좁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요,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는 여기가 이제 추간 공이라고 하는 척추 속에 있는 구멍인데 거기에 요게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게 허리를 필 때 이 공간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돌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허리 디스크 환자인데 협착증하고 이제 같이 동반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맥켄지 운동이 잘 안 맞을 수 있다. 그리고 사례가 생각보다 꽤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죠. 지금 이 논문에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논문을 모든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이 내용을 꼭 알아야 돼요. 정말 이 허리 디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가 오늘의 주제랑 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선 이 논문은 우리가 허리를 굽힐 때 그리고 허리를 펼 때 이 디스크가 어떻게 되는지 MRI로 촬영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는 허리가 좀 펴져 있고 여기는 다소 좀 꼿꼿하게 굽혀져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자, 이 논문의 내용을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좀 충격적이에요. 허리 디스크는요, 허리를 펼 때 신경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우리 흔히 디스크, 저 4, 5번 디스크예요 말하잖아요. 그 위에 있는 거는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쭉 있겠죠. 그 위쪽의 경우는 좀 이런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로 저 디스크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4, 5번이라는 거죠. 4, 5번의 경우는 이제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움직임을 가졌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요. 디스크가 이쁜 게 있고 좀 이렇게 손상된 디스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손상된 디스크가 문제인 거고. 근데 이 손상된 디스크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허리를 펼 때 디스크랑 신경이 이렇게 멀어지는 양상이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흘러가기는 하는데 모두 그런 건 아니더라. 그래서 이 논문에서 참여한 사람들을 퍼센테이지로 나누면은
70% 정도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허리를 펼 때 디스크가 신경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런데 30%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오히려 신경하고 더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 30%가. 이 이야기가 오히려 신경하고 가까워지면서 오히려 신경을 압박하는 형태를 보일 수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죠. 사실 이 맥켄지 운동이라는 것을 만든 사람, 로빈 맥켄지라는 뉴질랜드 물리치료사 분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이분이 맥켄지 운동을 만드신 분인데 이분도 1981년에 어떤 한 문헌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저도 이 문헌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제목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논문에 쓰여 있는 거를 좀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 맥킨지 박사가 한 얘기가 손상된 디스크의 방향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맥킨지 운동이 이제 모두에게 좋다라고는 말하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든 사람도 맥켄지 운동을 만든 사람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디스크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든 사람도 그랬는데 이제 우리 환자들이 좀 뭐 물론 다른 영향도 있지만 외부에서 전문가가 말하는 뭐 그런 영향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환자들이 디스크 환자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맥켄지 운동이 절대적인 운동일 수가 없다라는 걸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선 맥켄지 운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저나 제 가족들이나 뭐 저의 센터를 찾아오는 고객이나 이런 분들이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맥킨지 운동을 좀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일단 첫 번째로 방법이 쉬워요. 그러니까 저랑 있지 않아도 혼자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좀 지치지 않고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맥킨지 운동을 추천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완벽한 운동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허리 디스크 환자에게 좋은 영향을 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했다시피 모든 디스크에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높으니 일단 맥킨지 운동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높은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맥킨지 운동을 하면 아마 반응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저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또는 하고 나니까 더 아픈데 좀 크게 이렇게 두 개의 반응으로 놓고 본다면 맥켄지 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괜찮아. 그럼 하세요. 가 되는 거고 맥켄지 운동을 했더니 나는 좀 더 아픈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아까 앞서 말했던 그런 이유들 때문에 오히려 허리를 굽혀보는 방식으로 운동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데 대신 허리를 굽힐 때는 제가 먼저 보고 있겠죠. 집에서 하세요라고 안 하고. 왜냐면 좀 민감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는 하는데 저는 허리 굽히는 거를 피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허리 굽히는 식의 운동이 윌리엄 운동이라 그래요. 사실 1950년대 이전에는 윌리엄 운동이 좀 이렇게 뭐 다리 저리고 이런 신경학적 문제에 좀 대표적인 치료 방법이었다고 운동 치료, 그러니까 운동에서 치료하고 재활하고 이러는 대표적인 방법이 윌리엄 운동이었다라고 이제 물론 제가 태어나기 전이라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떤 기록들로 본 거죠. 근데 1950년에 맥켄지라는 운동이 나오면서 대세가 이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1950년대 이전에는 윌리엄 운동이라고 하는 게 왜 계속 이어져 왔겠어요? 여기서 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어져 온 거거든요. 윌리엄 운동이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이제 허리 굴곡, 몸통 굴곡 운동, 이런 운동들이 사실 나쁘다. 우리가 허리를 숙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허리를 잘 숙이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허리를 안 숙이고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리를 잘 숙이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허리 잘 숙이는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몸통을 굽힐 때 고관절이 훨씬 많이 움직여요. 사실 허리보다. 근데 고관절이 많이 안 움직여지면 그때가 허리를 많이 숙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허리가 어느 정도 숙여지는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상한 거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허리 굽히는 거가 두렵다, 이걸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허리를 잘 굽히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맞다. 왜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고관절을 잘 써야 허리를 잘 숙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야 좀 허리가 굴곡이 좀 덜 되고, 또 일부 사례에서 30%, 아까 그 연구의 그 논문에 나와 있는 퍼센테이지로 이야기를 하면 30% 정도의 환자들은 허리를 숙이는 게 오히려 유리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펴는 운동이 무조건 능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펴는 게 무조건 좋다는 사실 조금 오래된 트렌드이기 때문에, 1950년대 그때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좋은 방법이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1950년대 이후로 이 맥켄지 운동이 이제 이렇게 각광을 받기 시작했지만, 현대에서는 맥켄지 운동보다는 코어 운동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대에는 디스크 환자들에게. 그래서 그 코어 운동이라고 하는 게 그 중심에 호흡이 있는 거고. 왜냐하면 코어 근육들이 호흡하는 근육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어 운동을 해라라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 코어 운동으로 생기는 복압이 이 척추에 이 눌리는 힘을 좀 감소시켜주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요. 아까 제가 이 논문은 꼭 이 디스크 환자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이 논문에 나와 있는 실험, 이 실험의 대상자는 10명입니다. 대상자가 굉장히 적죠. 그래서 뭐야 이거 10명 가지고 뭐 실험한 거를 뭐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10명밖에 안 되는 사람으로 연구를 했는데도 거기서 이렇게 차이가 보였다라는 건 그만큼 개인차가 심하다, 디스크라는 것은. 이런 것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되게 재밌는 것은요, 이 10명 중에 9명은 디스크가 손상이 되어 있었어요. 이 9명 중에서 또 2명은 비교적 손상이 또 큰 정도였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이 논문의 대상자들은 하나도 아프지 않은, 전혀 아프지 않은, 통증 때문에 생활이 힘들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자면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는데도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쉽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이런 식의 논문들, 이런 식의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지금 이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 마지막 페이지도 한번 보시면은 분명히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는데 이 논문 제목 한번 볼까요? Without back pain. 허리 통증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통증이 없는 사람들을 애초에 데려다가 MRI를 찍은 건데, 그 MRI에서 이렇게 허리 이렇게 디스크가 돌출되어 있는 게 이렇게 막 발견이 된 거예요. 이런 비슷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령대별로 정리해 놓은 자료를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60대 이상은 90%가 디스크가 돌출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디스크가 돌출이 되어 있으면 왜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안 아픈 걸까요? 이런 의문을 우리가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것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디스크는 누구는 튀어나와도 아프고 누구는 안 아픈가? 사실 이거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수술 앞두고 계신 분이나 수술을 고려하고 있고, 특히 수술과 관련된 사람들은 이거를 꼭 알아야 되고요. 또 이 디스크를 난 반드시 극복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꼭 알아야 돼요. 왜 어떤 사람은 디스크가 튀어나왔는데 아프고 어떤 사람은 안 아픈지. 이거는 사실 이 통증의 메커니즘을 좀 어느 정도 제가 다음 주에 쉽게 좀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책을 하나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고통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 영국의 유명한 통증 연구자인 몬티 라이먼이라는 분이 집필한 책인데,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일반인 분들이 읽기에는 난이도가 조금 있고, 통증이나 의학 이런 거 공부하신 분들은 좀 수월하게 읽을 수 있고, 읽다 보면은 좀 처음 듣는 생소한 단어들도 나올 텐데, 그냥 좀 이렇게 패스하고 읽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전문적인 막 그런 게 나오거든요. 뭐 어떤 뭐 C섬유 막 하면서 그 통증의 이런 경로 같은 거 설명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가도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가 되진 않는다. 그래서 그거를 빼고 보면 참 읽을 만한 쉬운 책이지 않나. 그러면서 통증을 공부해서 디스크를 극복하기에 되게 좋은 어, 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요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촬영을 하고 영상을 한번 올리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